동서, 김치는 저기 있어? 형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배추를 내려놓고 차가운 눈바람이 들이치는 마당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가마니로 덮여 있던 그것이 있었죠. 제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던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동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이라니요. 저는 지난 10년 세월 동안 형님이 저에게 쳤던 그 잔인한 장난에 비하면 이건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김장철마다 반복되던 그 얄미운 행태를 떠올리면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으니까요. 사건의 시작은 그날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온 세상이 짙은 어둠과 적막 속에 잠겨 있을 무렵 저와 시어머니는 부은 눈을 비비며 차가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고무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찬물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결을 베어내는 듯 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무려 배추 100포기. 절인 배추를 나르고 씻고 물기를 빼는 과정만으로도 이미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물을 머금으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수백 번 옮기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가는 고통을 형님은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어머니, 형님은 아직인가요? 벌써 씻는 건 다 끝나가는데요. 제가 넌지시 묻자 시어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때 묻은 휴대폰 시계를 확인하셨죠. 글쎄다.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연락 한 통 없니? 큰아이 성격 내가 더 잘 알잖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이랬던 애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포기와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섞인 쓴웃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배추 속을 채우기 위한 빨간 양념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드디어 시어머니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형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쾌활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가위 소리와 드라이기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리더군요. 어머니, 저 지금 미용실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부스스해서 도저히 이 꼴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웨이브 펌하는 중인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오후 늦게나 갈 것 같아요. 둘째랑 먼저 시작하고 계세요. 제가 가서 뒷정리는 다 할게요. 김장날 아침에 미용실이라니요. 험한 일을 앞두고 파마를 하러 갔다는 건 대놓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는 핑계로 김치만 쏙 받아갔고 재작년에는 시댁에 오던 길에 타이어가 펑크 났다며 다 끝날 때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형님은 김장이 거의 끝날 무렵 머리에 예쁜 꽃이라도 단 것처럼 화려하게 나타나 어머, 벌써 다 하셨어요? 역시 둘째랑 어머니는 손이 빠르다니까 라는 얄미운 칭찬을 건네며 우리가 피땀 흘려 담근 김치를 10통씩 챙겨가던 얌체였습니다. 올해도 똑같네요, 어머니. 저 사람 머릿속엔 우리가 그냥 자기 집 식탁 채워주는 김치 공장 일꾼으로 보이는 걸까요? 제가 양념을 버무리다 말고 붉어진 눈시울로 묻자 어머니는 제 젖은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둘째야.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내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선 단단한 결심 하나가 섰습니다. 제 허리와 무릎을 담보로 형님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굴욕적인 노예 생활은 오늘로 확실히 끝내기로 말입니다. 제2장승 마이너스 화려한 펌과 새빨간 네일, 뻔뻔함의 극치 1300자. 오후 3시 반. 해가 서서히 기울고 삭풍이 더욱 매섭게 마당을 훑고 지나갈 무렵 드디어 화려한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형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방금 미용실에서 나온 티가 팍팍 나는 탱글탱글한 웨이브 펌 머리는 바람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고 얼굴엔 잡티 하나 없는 완벽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앞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두꺼운 겨울 코트를 벗어 던진 형님의 손끝. 그 얇은 손가락 끝에는 새빨간 큐빅이 화려하게 박힌 네일아트가 보석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김장하러 온 사람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야말로 나 일 안 해요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형상의 정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와, 정말 고생 많으셨죠? 제가 진짜 일찍 오려고 미용실 원장님 달달 볶았는데 예약이 밀리는 바람에 이제야 왔네요. 형님은 말로만 미안한 척하며 마당 가득 쌓인 김치통들을 탐욕스럽게 후쳤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 입술을 달싹였지만 형님의 눈동자는 이미 어느 통에 든 김치가 더 실하고 맛있을까를 분주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머리 아주 비싸게 잘 됐네요. 근데 그 화려한 손톱으로 김장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혹시 양념 속에 큐빅 하나 서비스로 넣어주시게요? 제가 뼈 있는 냉소를 던지자 형님은 호호 웃으며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어머, 동서도 참 미안해라. 내가 오늘 진짜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네일이 어제 한 거라 양념 묻으면 색이 다 변하고 큐빅도 떨어진대. 근데 보니까 벌써 거의 다 끝난 것 같네. 역시 어머니랑 동서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니까. 형님은 익숙한 듯 앞치마 근처에도 가지 않은 채 거실로 쏙 들어가려다 멈춰 서더니 완성된 김치통들을 자기 차 쪽으로 하나둘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물건을 당연하게 챙기는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치 색깔이 유독 곱네요. 우리 집 애들이 둘째가 담근 김치 아니면 밥 투정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 큰 통이랑 저기 있는 작은 통들까지 넉넉히 가져갈게요. 애들 아빠도 기다리고 있어서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고된 노동의 결실을 통째로 가로채려는 그 당당한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계셨고 형님은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김치통을 차 뒷좌석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10년 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시집와서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배추를 씻고 있을 때 형님은 임산부는 김치 매운 냄새 맡으면 태교에 안 좋다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는 척하더니 정작 본인은 따뜻한 방 안에서 TV를 보며 낮잠을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비참함과 분노가 10년이 지난 오늘
다시금 제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제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폭발하기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형님이 가장 크고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개선장군처럼 차로 향하려는 그 찰나 제가 형님의 앞을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시죠. 제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형님이 멈칫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하긴, 우리 집 가져갈 김치 챙기는 거지. 동서 오늘 왜 그래? 새삼스럽게 사람 무안하게.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뒷정리를 돕던 이웃 아주머니도 모두 숨을 죽이고 저희 두 사람을 긴장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형님의 손에 들린 김치통을 강하게 빼서 바닥에 내려놓으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그거 형님 김치 아니에요. 이건 저랑 어머니가 먹을 거,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들 보낼 거예요. 형님 몫은 여기 한 포기도 없습니다. 제3장전 마이너스 씻지 않은 생배추와 시어머니의 일침 1300자. 뭐,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누구 김치인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야. 어머니, 얘 좀 보세요. 지금 나한테 김치를 한 포기도 못 주겠대요. 형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나서서 아이고, 둘째가 오늘 고생을 많이 해서 예민해졌나 보다라며 적당히 중재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죠.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당 구석 가마니로 겹겹이 덮어두어 찬바람을 막아두었던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형님, 제가 왜 장난을 치겠어요. 형님네 집 식구들 겨울 내내 먹을 김치는 저기 따로 정성껏 모셔뒀다니까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형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가마니를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당 전체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마니 속에는 정성스레 버무려진 김치가 아니라 밭에서 갓 뽑아온 듯 흙이 잔뜩 묻어있는 씻지도 않은 생배추 30포기가 덩그러니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동서, 지금 나랑 전쟁하자는 거야? 왜 배추가 하나도 안 절여져 있어? 속 양념은 또 어디 갔고? 형님의 얼굴이 경악을 넘어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올해는 저랑 어머니가 기력이 달려서 딱 우리 가족 먹을 100포기만 담기로 했거든요. 형님네 김치는 형님이 직접 담그셔야죠. 절이는 것부터 양념 버무리는 것까지 전부 다요. 아, 걱정 마세요. 물은 잘 나오니까요. 아침에 미용실 다녀오느라 쌓인 피로 찬물에 배추 씻으면서 싹 날려버리시면 되겠네요. 형님은 부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서, 나 오늘 파마하는 데만 30만 원 들었어. 이 네일은 또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 추운 날씨에 나 혼자 이걸 다 하라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바로 그때 묵묵히 청소도구를 정리하시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허리를 펴며 입을 여셨습니다. 장난 아니다. 내 동서 말이 1.1획도 틀린 게 없어.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단호한 태도에 형님은 벙찐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큰애야, 너 10년 넘게 김장하는 날마다 미용실 가고
쇼핑 가고 애 아프다는 핑계 대며 쏙 빠졌지. 그러면서 김치는 남보다 더 큰 통으로 10통씩 챙겨갔어. 둘째 허리 디스크 도져서 작년에 물리치료 받은 게 누구 때문인데. 올해는 내가 직접 해봐라. 내가 먹을 건 내 손으로 직접 담가봐야 배추 한 포기가 얼마나 귀한 줄 알지. 양념 재료는 저기 부엌에 다 준비해 놨으니 밤을 새워서라도 내 손으로 다 하고 가거라. 안 그러면 올해 내 집 식탁엔 김치 한 조각도 못 올라갈 줄 알아라.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형님은 차마 대꾸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평소 인자하기만 하던 어머니의 변신은 형님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형님은 억울한 듯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저와 어머니는 차가운 마당을 뒤로하고 거실로 들어와 안에서 문을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따뜻한 거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형님은 한참을 씩씩거리다 결국 명품 코트를 내팽개치고 고무장갑을 끼더군요. 배추 한 포기를 헹굴 때마다 애지중지하던 큐빅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여기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사장 결 마이너스 밤 12시의 보상과 진정한 교육 1100자.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마당에서 들리던 형님의 곡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동안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저는 따끈한 수육을 삶아 갓 담근 김치에 보쌈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해요. 진작 이렇게 버릇을 고쳐놨어야 했는데. 제 말에 어머니는 제 거친 손을 꼭 잡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고생했다, 둘째야. 내가 어미로서 큰애 버릇을 잘못 들여 내 몸고생 마음고생을 시켰구나. 정말 미안하다. 잠시 후 현관문이 힘없이 열리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몰골의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그 우아하던 웨이브 펌 머리는 양념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덕지덕지 떡이 되어 있었고 새빨갛게 빛나던 네일 아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형님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죽을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요. 이제 알겠니? 내 동서가 매년 이 지옥 같은 고생을 할 때 너는 따뜻한 미용실 의자에 앉아 잡지나 보고 있었다는 걸. 시어머니의 차가운 일침에 형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형님은 그날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자신이 직접 담근 배추 30포기를 낑낑대며 차에 실었습니다. 본인이 피눈물 흘리며 만든 김치라 그런지 김치통 하나를 옮길 때도 아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루더군요. 다음 날 아침 형님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서,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동서가 10년 동안 해준 김치가 얼마나 눈물겨운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직접 겪어본 고통만큼 확실한 약은 없습니다. 100번 말로 훈계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그 고통의 현장을 겪게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올해 우리 집 김장은 그 어느 해보다 시원하고 개운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강력한 행동이 사람을 바꾸는 법이니까요.